영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고민거리가 비슷비슷해요. 첫 번째는 문법이죠. 내가 말하는 게 제대로 된 건가? 이 상황에 어떤 CG를 써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건 아마도 이 상황에 도대체 무슨 단어를 써야 돼?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왜냐면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말을 내뱉지를 못하니까 그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괴롭히는 게 아마 발음쯤 될 겁니다. 근데 발음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 한국에 살러 왔거나 한국에 여행을 왔거나 하여튼 좋은 느낌으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외국인이 여러분들한테 길을 물어봤는데 여러분이 말한 게 문법이 좀 틀리거나 발음이 좀 틀리더라도 왜냐면 내가 알고 싶은 건 길만 제대로 찾아가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다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외국으로 나갔을 때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내가 길을 물었을 때는 상황이 바뀌는 거죠. 굳이 내가 저 사람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줄 필요도 없고 굳이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겠는데 내가 알아들으려고 노력할 이유도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좌절하신 분들 많아요. 처음에는 막 문법하고 단어 많이 하면 영어가 술술술 될 줄 알았는데 발음에 멈추는 거야. 사실 여기까지 고민하신 분들은 고민을 좀 많이 하신 겁니다. 경험을 많이 하신 거예요. 대부분은 문법이나 단어 수준에서 고민이 멈추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데 하나 더 있거든요. 영어로 말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그 학습자들이 놓치고 있는 게 리듬이에요. 마치 음악 하듯이. 영어로 말을 할 때, 글을 읽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말하고 들을 때 우리말과 영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리듬이에요. 리듬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말도 억지로 리듬을 집어넣으면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영어만큼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영어의 리듬이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앞에 있는 이게 문장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단어가 11개가 있거든요. 11개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세요. 자연스럽게 말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 an A, and a B, and a C, and a D 라고 정확하게 단어 하나를 또박또박 말을 하고 나서 나 참 잘했어. 잘 읽었어. 말 잘했네. 저 사람이 잘 알아듣겠네. 라고 할 겁니다. 물론 알아듣죠. 근데 아마도 이제 좀 딱딱하게 굉장히 기계음처럼 부자연스럽게 들릴 겁니다. 그리고 원어민들은 이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거든요. 원어민들이 말할 때는 이 문장에 단어가 몇 개가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문장에 어떤 단어가 강세가 있느냐, 어떤 단어를 내가 세게 읽을 거냐, 어떤 단어에 리듬을 둘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떤 차이인지 제가 말로 해서는 여러분들 느낌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단어가 11개가 있거든요. 이 문장 안에. 이게 문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11개가 있는데 강세는 A, B, C, D, A, B, C, D 4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장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하냐? 4박자로 끝내버려요. 마치 이 문장이 A, B, C, D 4개밖에 없는 것처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A, B, C, D, A, B, C, D, an A and a B and a C and a D, an A and a B and a C and a D. 4박자에 똑같이 끝나는 거죠. 11개나 되는 단어를 A, B, C, D 4박자에 다 읽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발음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는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an A and a B 이렇게 따박따박 읽어주기를 따박따박 정확하게 말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웬걸 an A and a B and a C and a D 이렇게 해버리니까 도대체 뭐라는 거야? 얘가 뭘 했지? 마치 미드 보면 미드나 이제 영화를 볼 때 자막을 켜놓고 보면 다 들리는 것 같은데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 자막 딱 끄는 순간부터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그리고 자막을 켜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걸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이렇게 짧게 훅 하고 지나가는데 이걸 경험해 보시면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럴 거예요. 그래서 쉐도잉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하는 부분. 그런데 이게 듣는 것처럼 진짜 절대 음감이 있지 않은 이상 상대방이 말하는 걸 높낮이를 그대로 챙겨서 내가 똑같이 말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하면 대단하신 분들이죠. 음악적으로 재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저처럼 음악적으로 재능이 없는 사람들, 타고난 박치, 음치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말하는 걸 그대로 듣고 따라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제 리듬 읽기라는 훈련법인데 마치 11개나 되는 문장을 중간에 들어가 있는 on, a 이런 말들이 어떻게 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지, 연음이 되고 야음이 되고 생략이 되고 변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생기는지를 이제 훈련을 강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말하는 걸 그래도 그대로 들어서 내가 말한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훈련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뻣뻣한 영어 살려주는 제목을 이렇게 달았거든요. 예, 리듬이 없으면 뻣뻣해, 딱딱해, 어색해. 예, 그래서 뻣뻣한 영어 살려주는 10문장 매일 리듬 읽기라는 타이틀로 제가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교재는 그 유명한 Grammar News의 베이직입니다. 타겟이 정해지는 거죠. 네. 물론 리듬이라는 것도 이제 뭐 중급자도 고급자도 리듬 읽기를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런데 영어를 지금 새로 시작해 보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특히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도 만약에 발음 수업을 할 때 항상 이 리듬 수업을 진행을 해요. 파닉스 수업을 하면서 항상 리듬 읽기를 항상 같이 병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2단계에서 잡아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머 유즈 하면서 특히 베이직 그래머 유즈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눈으로만 영어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실제로 자기가 소리내서 말하기보다는 이런 거, 이거구나 문제 풀고 강의 듣고 열심히 하는데 듣고만 있는 거야. 많이 들으면 내가 그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진짜로 내가 말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의식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냥 눈으로 보고 들은 걸 그대로 말하면 내가 똑같이 원어민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들어서 원어민처럼 똑같이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거고요. 예, 절대 음감이 있는 분들이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원어민들이 말하는 거 또는 mp3 녹음된 파일을 듣고 그대로 내가 재생할 수 있다? 똑같이 100% 싱크로 100%? 안 돼요. 안 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어를 새로 시작하겠다. 베이직 그래머 유즈로 시작을 하겠다라는 분들한테 제가 그 각 유닛에 나오는 10문장씩 뽑아서 리듬 읽기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닛 1을 공부를 했어. 문법을 공부했어. 그러면 그 공부했던 그대로 문장들을 가지고 리듬 읽기를 매일 한 번씩 해보는 거죠.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